야망 소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땠을까? 소비에 합리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떤 소비를 후회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의 식, 여의주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자들의 이야기 주제에 돈은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일까요? 이번 화는 여자들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식빵 비용, 멍청 비용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하나하나의 소비를 합리화하면서 해온 것 같아요. 특히 식빵 비용과 멍청 비용은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쓰지 않을 돈은 식빵 비용, 멍청하지 않았다면 안 썼을 돈은 멍청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식빵하면 김연경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저희도 여기에 차가 나요. 시발 비용을 식빵 비용이라고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모든 소비를 총망라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정산 김타이거님과 북두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북두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정산 김타이거입니다. 저희가 여의주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소비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준비하면서 자신의 소비 라이프를 돌아봤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번 화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충동 소비로 떡볶이를 먹으면서 대본을 썼고요. 또 돌아보면 저는 연마다 전체적인 소비를 총망라해서 정리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식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족인데도 식비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마트를 좀 끊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마트에 가는 게 사실 취미였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저도 식비를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좀 쟁여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 자취방에 이제 놀러 왔던 친구들의 리액션 때문에 아, 내가 쓸데없이 뭔가 많은 거를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한테 왜 이렇게 립스틱이 많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되게 립스틱이 많구나. 당시 한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아이섀도우도 한 10개 정도 있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한 엄청 적게 쓰고 일단 그 친구는 한 개밖에 안 쓰더라고요, 립스틱을. 그마저도 이제 음, 위생을 생각해서 6개월마다 똑같은 립스틱 하나씩 사고 그래서 저는 되게 무소유를 추구하고자 요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리아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 저희 또 다른 2명의 여의주 멤버들이랑 매일매일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자 올해부터 가계부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실 저는 이지님께서 충동 소비 많이 하신다, 뭐 식비를 많이 쓰신다 그랬는데 어,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나 그런데 저밖에 식비를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고 네, 소비를 진짜 그 카톡 때문에 더더욱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타님 친구분이 미니멀 라이프 아니신가요? 저는 솔직히 음, 립스틱은 다 한 10개 정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 아이섀도우가 팔레트로 몇 개씩 쟁여두고 살았던 사람이라.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심지어 안 뜯은 립스틱도 있어요. 저도요. 아이섀도우도 안 뜯은 거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막 약간 좀 놀라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샀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막 1년 넘지 않았냐 그러길래 1년은 넘었지 이러니까 막 저를 되게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세균 번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쟁여두고 쓰면 안 된다. 어, 그러면서 사실 그 친구 집에 몇 번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엔 진짜로 화장대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하나씩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킨도 하나, 에센스도 하나, 음, 뭐 립스틱도 하나, 아이섀도우도 그냥 쓰는 거 딱 2개. 그런 식으로 쓰고 다 안 써도 6개월, 1년 지나면 그냥 새로 사고 이런 게 습관화돼 있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 뭐 화장을 하긴 하지만 매일 손 가는 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맨날 쓰는 것만 쓰고 맞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것도 사면은 분명히 백화점 가가지고 발라볼 때는 와 이거 사야 돼. 나 이거 없는 색이야. 이러고 사서 돌아왔는데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빨간색 계열밖에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내가 미니멀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더 윗길을 가는 미니멀리스트를 보니까 예, 제가 되게 소유욕이 많은 사람이란 걸 깨달았죠.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친구들 선물해줄 때 제일 만만한 게 립스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립스틱을 맞아요, 또 맞아.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화장대에 립스틱이 계속 쌓여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쌓인 거는 올해는, 이제 작년부터 많이 보냈어요. 당근마켓을 알고 난 후부터는, 예, 안 뜯은 거는 되게 생각보다 금방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떠나 보내고, 현금화해서 삼성전자 주식 하나씩 사고, 약간 와. 그러고 있습니다. 국두님은 어떠세요? 저는 소비 라이프 저도 돌아보기가 조금 겁이 나는데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총 한 달 사용한 금액을 보면 가계부를 이제 이번 달 거 쓰기 전에 항상 목표 금액을 정해두는데 한 번도 그 목표 금액 안으로 사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초과. 그리고 뭐 대단히 수치를 부린 것도 없는데 너무 금액이 크니까 계산기 어플 켜고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다 맞더라고요. 거의 먹는 데 다 썼더라고요. 먹는 거에는 돈을 뭐 아껴야겠다거나 뭐 참아야겠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진짜요. 진짜요. 저 사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전 오늘 오면서도 당근 마켓으로 섬유 유연제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오, 오면서 너무 맛있는 게 보이니까 계란빵 사고 모르겠어요. 나 지금 커피도 지금 사. 제가 오늘 이 주제에 걸맞는 사람인가 갑자기 되게 걸맞는 사람이네요. 네. 네, 우리가 이처럼 연말과 연초에 다양한 매체에서 랭킹전을 하잖아요. 저희는 망한 소비 편답게 2020년 망한 소비를 순위를 매겨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1위는 PT 헬스장 비용이거든요. 그룹 PT를 내세우는 곳인데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말했어요. 왜냐면 저보고 자기는 헬스장의 업계의 문화를 바꿀 거다 이러면서 한 시간 동안 어? 한 약간 시간 다른 게 동안 많이 나오는데요? 거창하다. 네.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뭔가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냈어요. 근데 처음엔 좀 만족스러웠는데, 선생님이 휴가 간다고 하고 돌아오시지 않으면서 커리큘럼이 갑자기 바뀌고,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그만둘 때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뭐지? 헐, 대박.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선생님 왔다가 새로운 선생님 뽑아서 왔는데 이렇게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점점 좀 성의가 없어지는 게 영상으로 이게 대체가 되더라고요. 운동이 제가 가면은 원래 그 시간대 코치님이랑 이렇게 하는 건데 코치님이 저에 맞춰서 영상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처음 보는 동작인데도 이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따라가라고 하니까 저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는데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이사 가면서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전 에? 가는 날인데 일이 있어서 못 갔다 이러니까 이사 가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말 안 해주죠? 그니까요. 그니까 제가 그래서 좀 짜증이 난 상태였고 오픈하는 것도 뭔가 계속 밀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달은 뭐 이래저래 해서 아예 안 갔거든요. 그래서 4, 5개월에 이게 80만 원 정도 쓰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주변의 PT 비용이랑 비교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일 실패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2위는 왓챠이거든요. 왓챠 이벤트에 이제 싸서 들어가게 됐는데 제 취향도 아니고 저는 영상을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노는 언니만 열심히 보다가 해지기한도 그마저 놓쳐가지고 돈을 좀 더 냈어요. 어, 해지기야 놓치는 거 진짜 돈 아까운데. 네, 맞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생돈을 공감. 냈고 그리고 3위는 제가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마리오 오디세이라는 게임을 사고 싶었는데 마리오라는 말만 보고 결제를 한 결과 마리오 카트를 샀어요. 그래서 마리오 카트는 또 뭐예요? 아니 마리오 오디세이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당연히 순위 높은 음.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고 결제를 했는데 네,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임인 건가요? 카트라이더인데 캐릭터가 마리오예요. 아, 그럼 컴퓨터 PC 게임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 닌텐도 그거여서 아, 콘솔 닌텐도. 게임인데 네, 다들 이해를 못했던 게 그 표지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카트를 타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고 결제를 하냐고. 저는 이거를 다운받으면서 알았어요. 그것도 표지 보고 안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하고 제목을 다시 보니까 아예 다르게 샀더라고요. 네, 어, 하지만 저 자신을 탓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처음 마리오 카트나 카트라이더를 안 해봤거든요. 카트라이더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뭐 제 실수니까 열심히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어, 너무 저는 막 귀여우신데요. 저는 망한 소비로 치자면 1위가 야식이랑 카페 음식 배달이요. 뭐 어, 배달 음식 중에서 밥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야식,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야식을 먹는다거나 커피, 디저트 같은 것까지도 저는 좀 자주 시켜 먹었거든요. 야식은 또 특히나 술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술값도 들고요. 음, 술도 배달 음식 그 어플에서 선택을 하면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내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건 편하려고 그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배달 어플에서 술을 또 주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음날 되면 기억도 좀 잃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나 디저트 그런 거는 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커피 한 잔에 그쵸. 뭐 까빵 하나에 해봤자 얼마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배달 가는 금액을 채우려고 다 지금 먹지도 못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쌓아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디저트나 커피 그런 거는 굳이 배달 아니어도 집에서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해결되는 것들도 있는데 몸 편하자고 좀 너무 남발을 한 것 같고요. 2위는 조명인데요. 그것도 상해에 이케아에서 사왔는데 그때는 우와. 한국에 이케아가 아마 없었거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랬을 때거든요.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고 상해 이케아 가가지고 이쁜데 별로 안 비싸네 싶어가지고 좀 큰 거를 2개를 구입을 해왔어요. 그거를 전구까지. 근데 음, 그걸 상해에서요? 한국에 내 상해에서 여행 그걸 가서 수화물로 사오신 거예요? 붙여서요? 아니요 직접 비행기까지 들고 와, 멋있다. 아니 이걸 한국으로 들고 오면서도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나 하면서 현타가 왔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게 우리나라랑 그 콘센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어, 어댑터를 중간에 끼워서 써야 되는데 그래도 스탠드형은 어째저째 쓰고 있는데 문제는 천장에 달아서 쓰는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서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말이었어도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연결할 자신이 없어서 7년째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사도 어,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포장도 처음과 그대로인 그 천장 조명을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만 나오면서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빨리 팔렸으면 음, 좋겠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해에서 공수를 해올 정도면 네. 어떤 디자인의 조명이었는지 너무 지금 궁금해요. 아,
네.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네. 자취방 꾸미기 이런 거 보면은 거의 기본으로 들고 있는 그 스탠드형 회색깔 어. 되어 있는 어. 그 조명 길다란 거 그거랑 음, 위에 하는 거는 약간 나뭇가지 모양의 전구 3개 들어가 있는 건데 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별 뭐가 아닌데 그때는 우리나라 이케아도 막 그때는 우리 지역에도 없고 이러니까 약간 살짝 눈이 돌아 가지고 외국 가서 또 그 무거운 걸 굳이 사 와서 쓰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고만 있네요. 어. 뭔가 갑자기 그냥 저도 문득 충동적인 구매를 한 기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사실 올해는 좀 망할 뻔한 소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하마터면은 재테크에 눈을 못 뜰 뻔한 그런 큰 음. 소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코로나라는 거를 아예 상상도 못 했었잖아요. 저는 원래대로라면 총 3번 해외여행을 2020년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두바이, 스페인, 태국이었거든요. 비행기도 다 미리 끊어 놨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 뭐 아마 정상적으로 세 국가를 다 놀러 갔다 왔다면 뭐 비행기값, 숙소값, 뭐 식비, 뭐 엔터테인먼트비 이런 거 총 해서 아마도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정말 제가 돈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재작년엔 제가 뭐에 미쳐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 1년 저축하지 마. 이렇게 어, 생각하고서 그냥 정말 여행에 올인을 한 거지. 제가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저한테 조금 좀 눈에 띌 수 있었던 게 어쨌든 비행기 표도 다 캔슬되고 뭐 어쨌든 쓰기로 한 돈이 그대로 저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음, 올해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주식계에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고 저도 동학 개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 재테크 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원래 저축액보다 조금 더 불릴 수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제가 가질 수 있었고 그 2020년은 여러모로 저한테는 경제적인 눈을 뜨이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망할 뻔한 소비였는데 조금 음, 전화위복이 된 음. 소비?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음, 뭐, 물론 여행이라는 게 갔다 오면은 좋은 추억도 쌓고 완벽하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쵸. 현생에 더 충실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강제 집순이가 되어서 지출이 확 줄어지고 또 그만큼 돈이 이렇게 모이고 투자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네, 저한테는 다행히도 전화위복의 계기였던 것 음.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코로나 여파로 소비 자체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 만났는데, 친구랑 2021년에 맞이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작년에 한 번도 안 만났더라고요. 네. 1년 동안 네. 와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셨다. 아니, 약간,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만나자 했는데, 네,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한 번도 못 만났고, 그래서 만난 사람이 거의 직장 동료들? 아니면 이렇게 네.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소비가, 네, 많이 줄게 됐죠. 돈을 안 쓰니까. 네. 그러면 살면서 제일 크게 망한 비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헬스가 사실 제일 크게 망한 비용인 게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돈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헬스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말에 속아서 들어간 것도 참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태 망한 비용을 생각하라고 하면 헬스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헬스가 제일 큰 망한 비용인 것 같아요. 금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전 좀 망한 비용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어. 전 좀 멍청 비용이 좀 많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식빵 비용보다는 멍청 비용이 많지만 좀 대부분은 한 5만 원 미만인데 그중에서도 돌이켜보면 좀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진짜 눈 뜨면 코 베어 갔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혹시 카드 리볼빙 제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최근에 들었어요. 네. 아, 진짜 다들 그게 뭔지 알고 계세요? 리볼빙이라는 거를? 뭐 경제 뉴스로.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 하는 게 아, 좋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왜 맨날 이렇게 전화로 와가지고 판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전화로 리볼빙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 리볼빙 혜택이 사실상 굉장히 좋고 신용 등급을 올리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침 뭐 가입하는 거에 뭐 제한도 없고 돈도 안 들고 한번 들어보라 그러길래 그래? 그럼 네, 할게요. 이러고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리볼빙 제도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게 상담사가 하는 말에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내내 대답만 했다는 게 너무 참 아니, 어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리볼빙이라는 게 사실 일시불 금액에서 10%만 강제적으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음 달로 이월이 돼서 그 금액의 이자를 계속 내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만약에 음, 원래 그 결제 통장에 내가 만약에 카드 값이 5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내 계좌에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빠져나가고 50만 원의 10%, 그러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는 마치 카드 빚처럼 다음 달로 다 미뤄지는 그런 제도였는데 저는 그냥 리볼믹이라니까 그런 제도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상담사 분도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못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그렇게 알아서 잘 빠져나가겠거니 하고 뒀는데 카드 명세서를 어느 날은 6개월치를 몰아서 봤어요. 뭔가 묘하게 몇천 원씩 계속 3개월 동안 빠져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리볼빙이라는 제도가 이런 제도고 이게 사실상 몇천 원씩 카드 회사에다 내가 기부를 하고 있었구나. 나는 돈이 없던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바로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순진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고, 엄한 카드사 배만 불린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네, 아직도 그런 화가 나는 망한 비용 망한 비용 경험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 은행이나 카드사가 뭐 좋은 상품이 있다고 추천하면 일단은 스톱하고 인터넷에서 후기나 상품 설명 꼼꼼히 읽고서 가입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마 여기서 금액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몇백 정도? 네? 몇백 왜죠? 정도? 아니 저 사기를 예전에 당하셨나요? 사기, 약간 반 사기, 약간 멍청 비용과 어, 반 사기가 합쳐진 콜라보라고 할까요? 예, 예전에 전공이랑 직업을 한번 바꿔보려고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최소 10개월 코스였고, 이게 포트폴리오까지 마무리하려면 한 1년은 그냥 넘겨야 되는 어,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그 과목이 그 학원비에서 제일 비쌌어요. 근데 이거를 어, 한 달치 끊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데 1년치를 한꺼번에 끊으면 그나마 좀 싼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1년치 거를 한꺼번에 몇백으로 끊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호갱? 정말 제대로 호갱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제가 배우는 그 과정을 또 하려면은 장비들을 또 갖추어야 돼서 또 그 장비 맞춘다고 또 몇백? 이렇게 질렀고, 어, 아주 거하게 질렀는데, 문제는 이지님, PT 선생님처럼 중간에 선생님이 도망을 갔어요. 왜 이렇게 도망가는 선생님이 많죠? 진짜. 도망을 가셨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외국에서 오셨거든요. 한국 아, 분이신데, 이제 외국의 회사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회사의 그런 살인적인 시스템에 하루하루 피폐해지시다가 중간에 수술도 한번 받으러 가셔서 또 휴강 또 몇 달씩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수업을 중간에 그만두시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분야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의 없고 보통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있기도 하고 또 부산이니까 서울처럼 뭐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페이나 연봉 이런 것도 굉장히 짜게 줬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했겠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오셨냐면 그 학원이 체인점인데 다른 지점 학생이 왔어요. 다른 지점의 학생이요? 학생이에요, 학생? 네, 아, 한 1, 2년 정도 제가 학생이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회사 경험은 없으신 분이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원래 예전에 선생님한테 개인 과외를 받기도 했는데 또 그마저도 선생님이 아예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가시는 바람에 아이고, 그래서 아쉽다. 학원이 몇 달이 그렇게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더 이상 뭐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몇 달 남은 거를 환불을 하겠다. 그러니까 몇 달 남은 거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맞아, 제가 왜요? 1년치를 끊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지 이거를 몇 달로 그렇게 끊으면은 아, 한 달치 그 높은 금액 그걸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뱉어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약간 너무 사기꾼. 그거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요? 그쵸. 근데 그때는 또 어리고 뭣도 몰라가지고 어,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여튼 그 분야 원래 실질적으로 가려던 이유가 있었는데 변동이 생겨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그만두긴 했는데 참 제일 크게 쓴 마음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몇백을 그렇게 시간도 그렇고 어, 날려가지고. 학원이 너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음, 옛날에는 지금은 학원 관련된 환불법이 생겨서 그나마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환불하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막 진짜 뭐 몇백만 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한 몇십만 원 정도 어학학원을 6개월 코스로 끊었는데, 한 2달 듣고서 반을 바꾸려고 하니까 막 돈을 더 내라. 그럼 나 환불하겠다. 그래 또 환불은 또 안 된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학생들의 열정을 이용하는 학원들 너무나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학원이 좀 악덕이었던 게 멘토라고 해서 이제 그 학원의 직원들이 이렇게 학생을 몇 명씩 이렇게 맡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환불을 하게 되면은 그 멘토가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뱉어내는 게 어, 아니라. 아니 뭐 이런 그래서 양아치가. 그래서 약간 그분한테도 조금 죄송하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거를 이용한 게 아닐까 하는 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진님 그 선생님 중간에 도망가시고 또 학원 또 말없이 이사 갔다고 하셨는데 제 네. 친구도 요가 어, 다니는데 거기 원래 지점이 다른 지점 뭐 공사를 한다고 했던가 해가 몇 달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다른 지점에 있는 거를 다니라고 한 거예요. 네. 친구는 거기가 가까워서 다닌 거지 멀리 있는 거면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환불 못 해주고 오히려 뭐 그 저번에 뭐 수업 땜빵 했던 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뭐 또 다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뱉어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럴 때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게 소보원에 음, 연락 한번 넣으니까 바로 해결. 아, 역시 공권력으로 해결을 맞아요. 음,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하면은 좀 너무 힘들고 그렇게 정당하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북두님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데, 저 취업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네, 취업 사기? 갑자기요? 아니, 너무 근데 큰일이요? 이게 사실 좀 씁쓸한 이야기긴 한데, 뭐,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려서 망한 비용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나 둘씩.
아유, 터놓고. 저는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 자리에 채용을 했대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뭔가 면접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를 불렀대요. 이미 채용은 했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너랑 좀 일하고 싶은데 좀 다른 분야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 분야를 저도 해보고는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자격이나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자격 요건이 막 바뀌던 상황이어가지고 공부가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늦어지는 걸 그쪽에서도 알고는 있긴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오는 사이에 저랑 건너 아는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약간 자기가 말하기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무책임 끝판왕이네. 음. 자기는 진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당장 옮길 필요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차라리 안 된다고 확답을 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회피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서로 계속 말 돌리다가 제가 계속 끈질기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교육받았던 돈에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그 어. 한 거의 100 얼마를 썼거든요. 와. 막 비행기 값도 있었고 타지였기 때문에 비행기나 기차 비용도 나왔고 숙박 비용도 나왔고 근데 그걸 빼고도 교육 비용만 거의 100 얼마가 왔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자기도 아차 싶었나 봐요. 다 환불을 못 해주겠나 봐요. 그러니까 아. 발 뗀다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다 줄 순 없고 조금 일부만 돌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 이러고 그냥 받고 말긴 했는데 네, 갑자기 북두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속이 많이 쓰렸는데 약간 그 뒤에 그래 나 안에 그 자격증은 저는 결국 땄거든요. 제 안에 배움이 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제 그 회사를 좋게 보진 않거든요, 저도. 음. 네, 좋게 볼 수 근데 없죠. 그쵸. 왜냐면 취업을 해주겠다는 그 조건으로 저를 공부를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뽑아버리고 그것도 심지어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학연 지연을 따지면은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사이인데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일 처리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음. 되게 특이 케이스인 것 같다. 취업을 하게 해줄 테니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네. 하는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듣도 보도 그러게요. 못한 취업 채용 방식이네. 음. 그것도 심지어 제 분야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내가. 그러니까 그 분야로 제가 아, 이력 넣은 것도 아니었고, 제 분야로 네. 넣었는데, 그 간 과정도 너무 웃긴 게, 자기는 이미 사람을 채용했는데,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면접 자리에서 사실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뭐야, 왜 뭐지? 나 불렀어? 아, 되게 이지님이 그 네. 뭐라 그래, 경력 소개서나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나는 사람을 채용했지만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얘기를 하다 한번 해보자. 이래서 부르신 건가? 아니,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웃긴 게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답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제 연락처를 잘못 적어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너가 답장이 없었는데 이거를 확인하니까 네 연락처가 바뀐 거여서 근데 나는 사람을 채용했지만 너를 면접 자리에서 한번 보고 싶었고 자리에서 만났는데 사람을 채용했다 하면서 근데 너 사실 이거 공부해보고 싶지 않니? 하면서 그러면 네가 배우고 오면 너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어, 특이 케이스긴 하네요. 진짜 이상한. 근데 제가 왜 그래도 약간 혹했냐면 그 회사가 최근에 굉장히 잘 되는 회사였어요.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오, 상황이었고, 네, 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다려주나 보다 자기가 먼저 제안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시간과 돈을 썼지만 네,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었고 그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이 됐죠. 씁쓸하네요. 네.
그러면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소비가 있나요? 저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부 다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유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음. 사실 살면서 남자 아이돌을 판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남자 아이돌을 같이 파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덕후가 됐죠.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너무 귀여우셔. 네, 취업도 열심히 덕질도 열심히. 그래서 뻔히 한국 버전으로 나올 걸 알면서 근데 네, 차트인을 시켜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고딩 때 해외에 돈을 붙여가면서 샀거든요. 그 이후에 좀 탈덕 아닌 탈색 상태였고, 최근에는 범죄도 저지른 멤버가 많아가지고 보진 않는데, 네, 그때 덕질한 물건들이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 DVD랑 CD랑 그걸 굳이 한국에서 사면 돈이 2만 원 이 정도인데 해외에서 사니까 10만 원 이상을 돈을 쓰고, 네, 학생이 그럴 돈이 있어요? 쫌쫌다리 모은 거죠, 뭐. 그 고이 모은 코 묻은 돈 결국 범죄 수단에 그러니까요. 나가고. 그래놓고 범죄를 저질러 내 추억에 이렇게. 네, 그래서 어, 그 아이돌은 안 팔리잖아요. 중고도. 되팔맘도 저도 이제 없고요. 네, 근데 버리자고 하니까 너무 비쌌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지고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데 너무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가긴 너무 귀찮고 기계를 사야겠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머시는 청소가 귀찮고 저도 있어봤지만 안 써서 그거는 아니고 휴대용 에스프레소 도구가 있더라고요. 산에 가서도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는 도구인데 샀거든요. 바로 쿠팡 질러가지고 그날 받았는데 저는 그것마저 귀찮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내렸는데 진짜 너무 맛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막 그 공부까지 어, 해가면서 내렸는데도 맛이 없어서 다시는 꺼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행 가서 저도 북두님처럼 소비를 했는데 저는 원래 그냥 막 생활용품을 사는 타입인데 그 나라 정통 복장을 샀습니다. 그 전통 의상 체험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예약을 했는데 이게 막 그때 같이 가신 분이 혹한 거예요. 가게 가니까 마침 세일이었고. 근데 뭐 어떻게 오, 보면 가격은 비슷했어요. 왜냐면 빌리러 가면은 이쁜 거 할수록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막 그건 너무 사고 싶어 하니까 심지어 제 선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정말 멍청 음, 비용인데도 거절 못 하고 그래요 하면서 샀는데 네, 정말 그거 입을 때도 없고 다시 쓸 때도 사가지고 친구들 어, 여행 가면 제가 빌리지 말라고 내 거 줄게 이러면서 진짜 풀세트로 다 했어서 정말 이쁘긴 해요. 그래서 친구는 주는데 매번 이렇게 옷장에 들어있는 그 옷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 비슷한 거 있어요. 저 사실 할로윈 코스튬이 있거든요. 오, 심지어 메이드복이어가지고 진짜 딱 한 번, 7년 전에 딱 한 번 입고 7만 원 주고 샀는데 대체 그거 내가 왜 샀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음, 저는 그거 하나, 그 7만 원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그 너무 이지님의 고퀄 마음과, 아니에요? 7만 원이면? 그러니까 고퀄도 아니에요. 그냥 고퀄 아니에요. 그냥 걔네 그 판매자가 돈을 비싸게 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호구였을 뿐이고. 네. 그럼 금타님은 뭐가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최근에 제가 만으로 따지면 5년째 일하는 거거든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그 정도면은 원래 그맘때쯤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다들 주는 거다. 너도 명품을 한번 사보지 않을래?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제가 푸땡땡 가방이랑 오, 로땡땡 지갑을 샀어요. 음, 근데 이게 예뻐서 사긴 했는데 막상 집에 가져와서 요리조리 뜯어보니까 사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이탈리안 장인 별거 없네? 이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 한국 브랜드 코땡땡
에서 나오는 그 국산 네, 그 가방 지갑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딱히 뭐 더 예쁘다던가 가방의 질이 월등히 좋다던가 그런 거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명품이고 정말 뭐 물론 송아지 가죽 제일 좋은 걸 썼기 때문에 뭐 만져보면 부들부들하니 좋긴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 가격이야? 공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 생각이 드니까 좀 현타가 먼저 왔었어요. 그리고 제일 좀 어이없었던 게 그 로땡땡 지갑은 그냥 지갑이 아니고 정말 명함만 들어가는 명함 지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두어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회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회의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딱 이렇게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의례껏 명함을 주고 받으니까 아 그때 쓰려는 지갑이 나는 있어야겠다. 그때 당시엔 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샀던 거죠. 근데 살 때는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될 것 같고 이게 있어야 내가 회의장에서 뭔가 본세가 있을 것 같고 이 명품의 사회적인 그 평판이랑 나를 약간 동일시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카드를 긁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저는 그때 할부도 6개월 무이자 할부했거든요. 내가 이걸 6개월 동안 갚아야 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불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오, 가방은 일단 네 했고 가방은 그냥 제가 킵하기로 했고 지갑은 너무 그래봤자 지갑이다. 그래봤자 명함 지갑이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환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또 환불하는데 가장 좀 큰 역할을 한 게 신사임당님 동영상이었는데 그 신사임당님 동영상 중에 절약의 그 중요성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가끔 본인의 그 가치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가치는 현재 가치를 만약에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현재 가치를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은 다들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업계에서 제일 많이 주는 돈을 부릅니다. 이거 네. 저는 진짜 이게 듣거든요. 얼마 원하냐고. 아, 그러면 좀 더 이게 부풀려야 돼요. 근데 진짜 운 좋으면 그대로 받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아니, 너무 그런가요? 현실적인 대답이었어. 나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가방이 사실 지갑이 얼마였냐면, 지갑 진짜 말도 안 되는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은행 예금으로 받으려면 최소한 8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8천만 원이 은행에 있어야 뭐 1% 예금 이율로 해가지고 1년 동안 기다려야 내가 80만 원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쓸모도 없는 거, 심지어 내가 8천만 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정도 이율을 벌 만한 재산도 없으면서 이거를 물론 할부로 하긴 했지만 지갑에 그렇게 썼다는 게 너무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나한테 너무 과분한 소비였다.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이렇게 신사임당님 동영상을 보면서. 네. 그래서 환불을 했고, 그걸 사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고, 행복하지 않았고, 뭐 당시에 제 반응도 되게 신선했고, 제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게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금타님이 카드 지갑 얘기하니까 저도 올 초에 이제 카드 지갑을 브랜드 걸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음, 전에 쓰던 지갑은 장지갑 좀 큰 거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여행 가가지고 왜 명품으로 사온 거기는 한데 사실 무겁고 크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뭘 썼냐면 잡지를 사니까 덤으로 끼워서 사은품으로 오는 카드 지갑 있었거든요. 근데 음, 어, 그거를 네, 사은품으로 준 걸 그걸 쓰고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애가 다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좋다. 그렇게까지 쓰는 거. 그래서 '아 이제는 진짜 바꿔야겠다. 얘를 좀 놓아 줘야겠다.' 해서 사실 근데 그전에 그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쓸 때도 굉장히 잘 썼는데 왠지 이제 나이도 쪼끔 들었고 하니까 '왠지 그런 거를 좀 브랜드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을 내리게 됐던 어떤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사람이 가진 게 별로 없으면 과시를 하게 된다는 그 문구를 제가 읽고 나서 약간 현타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음, 확실히 제가 그 명품 지갑하면 몇십만 원 하는 건데 그 명품 지갑 몇십만 원 들어갈 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벌이가 넉넉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이번에도 대충 인터넷에서 몇천 원짜리 사 가지고 쓰고 있는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디자인이 음, 제 스타일이고 튼튼하고 '명품으로 안 사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소비하면은 저는 20대 초반에 최신 휴대폰 갈아타기를 진짜 심하게 했었거든요. 어. 휴대폰을 1 년을 채운 적이 없어요. 음, 요금을 이렇게 부모님이 내주시는 데다가 그때는 뭐 "공짜폰이다. 뭐 바꾸면은 요금 더 싸게 나온다." 그러면서 막 기적의 계산법을 보여주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막 계산기 몇 번 두드리면 뭐 "지금 요금 얼마 나오세요?" 하더니 계산기 몇 번 두드리면 지금 이 휴대폰으로 바꾸면 전에 쓰던 요금제보다 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음, 계산을 하니까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아 그럼 바꿔야지.' 약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 휴대폰 요금이나 돈을 제가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때는 휴대폰이 너무 1년 1 년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쵸. 진짜요. 진짜 막 갑자기 막 기능들이 확 바뀌니까 이게 너무 유혹이 크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그냥 한 기종 2-3년 써도 딱히 크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유혹이 크지 않은데 그때는 막 스마트폰 들어오고 아이폰 들어오고 갑자기 휴대폰이 막 화면 누르면 된다 그러고 이제 막 맞아요, 맞아요. 문자를 안 써도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공짜로 다 문자 보내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맞아. 자주 바꾸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신 휴대폰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제 알뜰 요금제 써서 요금은 더 음, 적게 나가고 이제 그때는 말로만 공짜폰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공짜폰 이런 거 성지 가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부모님 것도 바꿔 드리고 근데 휴대폰이 진짜 비싸잖아요. 뭐 그쵸. 맞아요. 예전에야 뭐 100 가까이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100이 넘어가니까 근데 음. 그때는 무슨 휴대폰을 계절 바뀌어서 새로 사듯이 막 기분 전환으로 막 질렀던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했던 소비가 진짜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재작년에 약간 뭔가 이 정도면 이제 명품에 관한 게 하나쯤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브랜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우즈 로고인 데를 샀거든요. 오. 네. 근데 다시는 들 일이 없었어요. 저는 보부상인데 그렇게 작은 걸 사가지고. 맞아. 보부상인데. 네, 보부상인데 그렇게 작은 걸 사서 들고 다닐 일이 없었고요. 근데 뭔가 결혼식이나 이런 뭐 경조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좀 강했어가지고 그런 지갑이나 가방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까 생각을 가끔 유혹처럼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음. 지금은 저도 많이 내려놓은 편이고, 네, 반대로 남들에게 망한 비용으로 보이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소비들도 저희가 하기는 하잖아요. 저는 덕질했던 모든 물품인데 그 남자 아이돌을 빼고요. 네. 음. 제 덕질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사고 있지만, 네,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그런 쓸모없는 걸 산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보면은 마음이 뿌듯해져요. 개인적으로 덕질하면서 안 사고 후회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고 후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사고, 그 덕질 물품들은 사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돈이 아까우니까 써보자 하니까 바로 망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산용으로 그냥 마음만 충족하도록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음. 저는 남들에게 망한 비용으로 보이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소비는 없어요. 다 오. 망한 것 같고요. 다 후회되고 뭐라도 하나 끄집어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다 후회하고 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망한 소비가 굉장히 많지만 어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거는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리통이 좀 심해 가지고 어떤 다큐를 보니까 그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고 유리 용기로 쓰면은 많이 음, 개선이 된다고 그런 걸 보고서 멀쩡한 플라스틱 그 반찬통들 다 버리고 유리로 새로 다 샀거든요. 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조금 충동적인 비용이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생리통이 많이 줄었으니까 돌이켜 보니까 괜찮았고 후회하지 않는 소비고 그리고 좀 다른 거는 저는 그러니까 샀던 책을 또 샀던 적이 있어요. 그 서점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있길래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집에 와서 꽂으려고 보니까 또 있는 이런 소비가 있어서 뭐 그래도 이런 거는 요즘에 또 다들 반강제로 집콕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취미 삼아서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냥 한 권씩 보내기도 하고 뭐 그쵸 망한 비용인데 이런 식으로 후회를 안 하도록 그쵸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베스트셀러 그 먼저 구입해 놓은 거는 안 읽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읽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 거죠. 아, 읽었는데 또 읽었는데 기억이 안 어, 난 거죠. 그 정도면 베스트인 책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건가? 그래요. 이렇게 남 탓을 합시다. 음. 맞아. 그 책이 탓이 아니죠. 별로였다. 그 책 때문이다. 맞아요. 그쵸, 그쵸. 이렇듯 우리가 숨 쉬듯이 쓰고 있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멍청 비용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왓챠, 넷플릭스요. 제가 이런 것들을 오프닝만 몇 개 보고 열심히 찜은 해두거든요. 근데 1년에 10편을 봤을까 싶은데 안 보는 것을 알면서 왜 취소를 안 하는지 1년을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또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과제처럼 열심히 보고 있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열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할인되는 교통카드를 제가 쓰는데 까먹고 일반 카드로 결제할 때가 있었고, 제일 음. 멍청했을 때는 그 할인 카드는 환승을 찍어야지 뭐가 기록이 되는데, 그걸 찍으려고 하다가 일반 다른 카드로 찍어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나갔어요. 네, 그게 제일 음. 멍청 비용인 것 같아요. 진짜 아깝다. 그거는 진짜요. 저는 전기랑 가스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물은 진짜 아까워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안 쓰면은 바로 끄고 수압도 뭐 이렇게 약하게 해도 충분하게 세척이 되면 세게 틀지도 않고요. 오죽하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물 계속 틀어놓고 막 주인공이 생각에 잠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럼 저 음, 진짜 미쳐요. 그거 보면서 저 물은 끄고 하지. 저걸 꼭 저렇게 그 냉장고도 열어놓고 막 생각이 잠기고 이런 걸 못 보거든요. 아, 근데 불은 사방팔방으로 켜놓고 다니고 특히 화장실 환기하는 그거는 진짜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밤새 틀어놓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사 온 집이 예전에 살던 집이랑 보일러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예전에는 샤워할 때는 그냥 뭐 보일러가 틀어져 있는 상태면은 그냥 바로 따뜻한 물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샤워 전용 버튼을 또 다시 눌러줘야 되더라고요. 그럼 어, 이거를 다시 꺼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고 계속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바닥에서 막 훈기가 돌면은 그때 놀래서 막 호다닥 끄고 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가 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자취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가족이랑 같이 살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뭐 자매 형제가 뭐야 또 불 켰네 이러면서 끄고 이러는데 혼자 살면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요. 바쁘게 막 바쁘게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화장실 불 완전 환하게 켜 있고 이런 거 보면 저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수도세도
저는 사실 진짜 양치할 때도 그 물 꺼놓고 이런 거 되게 좀 철저한 편이거든요. 너무 북두님 하시는 말씀에 너무 공감되고,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멍청해서 버린 비용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제가 작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사은품으로 스타벅스 그 기프티콘을 총 6장 받았거든요. 그게 다 기한이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써야지 하다가 2개월 딱 된 순간부터 까먹은 거예요. 이 기한을. 어, 그래서 음,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그 텀블러로 바꿔야겠다 이러고 갔더니 결제하려고 보니까 다 지난 거죠. 그래서 어, 너무 물론 공짜로 받은 건데 이거를 내가 아니지 공짜가 아니죠. 나는 나름대로 프로모션에 참가해서 정당하게 맞아, 맞아. 어, 핸드폰을 사고서 받은 거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 바보 캘린더에 표시라도 해둘 걸 진짜 바보다 이러면서 그냥 되게 쓸쓸하게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러고 스타벅스를 나왔던 그런 음, 경험이 또 있어서 네 저는 다들 그 기프티콘 다 쓰세요? 이렇게 왜 설문조사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래저래 받게 되는 막 한 장짜리 그런 쿠폰들 있잖아요. 음. 다 잘 쓰시나요? 저만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저도 예전에는 금탄님처럼 그런 거 까먹고 아니면 뭐 굳이 이거 뭐 찾아서 쓰는 것도 귀찮다 해서 말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좀 아깝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달력에다 체크를 해놔요. 언제까지 이 음, 쿠폰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하루 이틀 전에 막 쓰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도 이제 뭐 그런 금탄님처럼 그런 카페 같은 거 갈 일이 없는데 이제 뭐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단톡방에서 뿌리고 그렇게 음. 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는 그런 쿠폰들을 커피를 사서 얼음을 안 받은 채로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싶을 때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오, 좋은 네, 방법이다. 아메리카노를 일부러 사서 얼음을 다 빼달라 하고 그냥 그대로 사서 집에서 먹고 싶을 때 얼음 추가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좀 금액대가 애매한 걸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케이크로만 사요. 그래서 그날은 케이크만 아, 먹어요. 네,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좀 바꿨었어요. 네. 꿀팁이다. 근데 음료 냉장고에 커피 두면은 맛이 변하진 않던가요? 저는 그 맛이더라고요. 아, 약간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네, 항상 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네, 만약에 맛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얼음을 추가 안 하니까 원액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더치나 음, 이런 걸 받거든요, 일부러. 아메리카노나 더 그 뭐지? 그런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걸로 하면은 아, 그대로니까 그 어차피 타 먹으려면은 얼음만 넣으면은 그 맛이 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맛 차이를 못 느껴서 그렇게 먹어서 그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꿀팁입니다. 저희가 소비하면서, 이런 것은 다시 사지 말아야지. 나랑 안 맞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실패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사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이렇게 실패해 보니까, 남자 아이돌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헬스는 저랑 안 맞다. 그리고 다이어리는 진짜 신중하게 사야 된다. 스티커들은 사도 안 쓰니까 아예 안 사는 게 낫다. 이런 기준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제 기준에 충족하는 것들을 좀 소비하려고 많이 하는데 다들 좀 어떤 기준들이 생기셨어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지에 맞는 옷을 항상 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도 미리 어떤 옷을 입을 거다 이런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 서로 공유하면서 좀 시밀러 룩을 맞추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한번 사고 나면 그 옷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지 옷이니까 되게 뭔가 좀 파격적이고 뭐 굳이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더라도 되게 원색깔의 옷도 되게 사게 되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그냥 있는 옷으로 여행 갈 때 챙겨가고 되도록이면 여행을 위한 옷은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기준은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이제 그런 거를 저만 깨달은 게 아니고 친구들도 다 깨달은 상태라서 우리 되도록이면 이제 뭐 산다 이런 거 공유하지 말자고. 괜히 공유하면은 어, 무력이 생기니까 알아서 집에 있는 거 입고 오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어. 상태라 예, 그런 기준은 생겼어요, 저는. 근데 여행하면 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때 유니버셜 스튜디오 갈 때 해리포터 코스튬하고 갔는데 친구한테 제발 이거 해달라고. 제 친구 잠깐만요. 관심 없는데 제발 이거 이렇게 입어달라고. 아니, 어떻게 입었는지 근데 물어봐도 돼요? 아니 그냥 교복이야. 근데 거기 가면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내 넥타이 아직까지 있는데 내가 한창 그때 빠져 있을 어. 때여가지고. 근데 이진님 말 들으니까 저 갑자기 물욕 생겼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갈래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그 직원분들이 너는 슬리데린이네? 이러면서 얘기 걸어주시고 얼마나 그 배경이랑 알맞아요. 그 추억입니다. 저는. 그거는 가치 있는 소비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시밀러 룩을 진짜 많이 맞춰서 입었거든요. 여행 가면. 근데 다시는 안 입게 되고, 막 여행지 가면은 평상시 안 입는 오픈 숄더인가? 그 어깨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 막 입어보고 하잖아요. 네, 그때 저도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행 갈 때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게 막 들뜨니까 여행을 위한 소비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는 주방용품 사는 거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밥솥도 없이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고요. 프라이팬도 기왕이면은 몸에 좀 좋은 거 쓰겠다 해가지고 무쇠팬을 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용하기 전에 시즈닝이라고 해서 기름을 조금 먹여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또 몇 년째 가지고 다니고만 있거든요. 이사할 때 계속 들고 다니고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래서 저는 커피 드론기나 에어프라이어도 사람들이 되게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고민만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또 안 쓰게 될 것 같아가지고 밥솥처럼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또 와플팬 그 만드는 거 음, 와플 메이커에 꽂혀가지고 이지님은 사셨죠? 네.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네, 와플을 사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이지님 살까 말까 할 때 저도 굉장히 옆에서 같이 살까 말까 하다가 꼭 참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리도 안 하고 못하고 흥미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약간 주방용품은 구매를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망한 비용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이런 행동을 할 때나 이런 감정일 때 소비한다는 게 조금 있는데 덕질할 때 있어요. 약간 그 덕질하는 사람들이 우와 이거 꼭 사야 돼 하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는 오래 덕질하면 사자 이게 되는데 라이트하게 덕질하고 넘어가면은 뒤늦게 돼서 좀 후회하는 것들이 좀 생기고요. 최근에 그거를 생각해보면 비밀의 숲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제가 원래는 그 실시간으로 잘 못 보는 타입인데 약간 시간이 맞춰져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 나니까 그 덕후들한테 같이 둘러싸여가지고 대본집이랑 한정 DVD를 샀거든요. 네, 오, 하지만 대본집 아직까지 펼쳐보지 않았고요. 한정 DVD. 아니, 잠시만요. 대본집이라면은 그 배우분들이 보시는 대본이에요? 네, 그 대본집이 그 책으로 나와요. 그때 한창 그 드라마가 아, 인기였으니까 그 대본집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샀고요. 네. 한정 DVD도 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더 멍청 소비를 할 뻔했던 게, 고화질로 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들면서 블루레이를 살 뻔했는데, 제가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리고 음, 블루레이는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사서 어떻게 보지 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뻔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도 되고 블루레이도 되니까 일석이조다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가 사지 마라. 그래서 DVD로 타협봐서 샀는데 네, 아직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뜯어서 우와 이런 구성품 있네 하고 다시 넣어서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면 뭐 맞아요. 소장용의 가치가 소장용.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맞아요. 아는 엄청난 덕후분은
그런 거를 구매를 할 때 무조건 2개씩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개는 그 미개봉 상태 그대로 소장을 하고 하나만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뭐 이진님 정도면은 그래도 2개를 사진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2개 살 돈이 합리화해 없었어요. 봅니다. 근데 약간 나중에 정 안 되면 되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그 시그널을 몇 년 뒤에 봤거든요. 근데 시그널은 대본집이랑 DVD가 다 품절돼서 구할 수가 없길래 그걸 보면서 음. 역시 안 사고 후회하는 게 더 슬픈 거다. 사고 후회하자 이래서 샀는데 네, 정 안 되면 되팔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직도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못 사면 제가 막 이렇게 인터넷 다 뒤져서 어떻게든 사버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음. 반지의 제왕도 그렇게 품절된 거를 샀답니다. 중고로 다 우와. 뒤져가지고 네, 아니 그런 근데 궁금한 게 저는 그런 드라마 덕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인터넷이나 TV로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구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약간 감독판이라고 해서 좀 뭔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그 뭐 아. 현장에 있는 것들이랑 코멘터리가 붙어요. 하지만 전 아직 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보고 나서 알려주세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 경우는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 그게 좀 망한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원래 되게 가난했다가 20대 들어오면서 형편이 그나마 좀 살만해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어릴 때 고생했던 내 자신이 갸륵하게 여겨져서 그걸 지금이라도 있을 때 채워주려는 보상 심리가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도 지금은 많이 고쳤지만 돈이 있을 때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 이런 허세와 뭔가 실용성 경계가 모호한 소비 심리도 굉장히 강했었고, 이걸 지금도 우리 여의주 단톡방에 들어간 것도 이걸 고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요. 어, 여전히 뭐 그때의 망한 돈들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번에 집 정리하면서 느낀 게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안 쓴 화장품이 10리터 쓰레기 봉투에 꽉 찰 만큼 있더라고요. 그 꽉꽉 차가지고 비닐봉지가 늘어날 만큼 채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올리브영을 안 가도 돼요. 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여의주 멤버들도 그렇고 또 지금 다른 제 지인들도 절약하는 자들만 모여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군중심리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친하진 않는데 알게 된 분은 어떤 분은 매달 명품 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긁고 월급을 다 썼으니까 강제 1일 1식을 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매달 그렇게 사니까 어, 월급 하나는 계속 가방 음. 하나 값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은 또 명품관 가서 작은 액세서리라도 또 사고 이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건데 문제는 그분이 다니는 회사 사람들 모두가 그런 소비 패턴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음. 가면 다 막 어디서 뭐 샀다, 어느 브랜드 신상 나왔는데 봤냐 이런 대화가 주니까 당장 그분은 문제의식을 전혀 느낄 새가 없어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정말 또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부추기는 그런 망한 비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저처럼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는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이나 뭐 군중 심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뭐 욜로라는 단어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가슴에 새겨지는 정말 음, 너무 동의되고 너무 남발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나 그렇게 뭐 낭비하고 사는 거 아니구나. 나 정도면 괜찮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진짜 아무 가치도 필요도 없는 소비를 막 소확행이다, 욜로다 하면서 막 저질렀거든요. 근데 음, 진짜 저도 이사 가면서 느꼈던 게 그 소소한 잡동사니들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아 티끌모아 태산이 이런 거였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식빵 비용은 자주 발생하는 편인가요? 어떨 때 식빵 비용이 발생하세요? 저는 배고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인데, 음, 사실 배달 음식이 식빵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달 음식은 뭔가 충족되는 감정이 아니라 좀 허한 감정을 주는 것 같아서 자제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먹고 없어지는 음식이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전부 다 이제 싸지도 않고 다들 너무 비싸지고 하나 시키는 때 여러 가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식빵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하기가 힘들어서 사 먹는데 네, 전부 다 별점이 5개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켰는데 맞아. 진짜 아, 너무 나랑 안 맞다 이런 것도 많고 그게 먹고 나면은 플라스틱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금타님 어떠세요? 진짜.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배달 음식 이게 너무나도 와닿는 게 방금 아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야식, 특히 음, 회사 일에 친 그런 평일 저녁에는 먹을 거에 그렇게 배달 음식에 그렇게 식빵 비용을 엄청 써요. 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막 스트레스가 낮은 날은 뭐 빵, 과자, 막 음료수, 쉐이크 이런 거 막 먹고 스트레스가 막 치솟고 높을 때는 막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 예를 들자면 떡볶이 이런 거 음, 먹게 되는 저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 근데 또 먹고 나면 진짜 현타가 오는 게 막 치울 거 되게 많잖아요. 나름 막 맞아요. 플라스틱에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플라스틱 벌써 막 한가득 나오고 이러면은 먹고 나서 되게 현타 오고. 그리고 또 저는 어떨 때 식빵 비용이 발생하냐면 이상하게 이제는 입이 또 고급스러워져 가지고 그냥 그냥 아무거나 밥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막 화가 나면 막 삼겹살, 양곱창 이렇게 돈을 좀 2만 원 이상 들여야 되는 그런 게 엄청 땡기고 술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취하면 될 텐데 막 위스키 막 이런 거 먹게 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좀 식빵 비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술 사는 것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 깡통 시장 안 간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진짜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퇴근하면 무조건 나에게 뭘 보상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맛있는 걸 먹어줘야 된다. 약간 그런 게 학습이 맞아, 되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좀 한때는 좀 심해가지고 일단은 퇴근하면서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하고 마트랑 편의점에 들려서 여러 가지의 장르의 음식을 사요. 왜냐면은 뭐 떡볶이 배달 음식 시키면 떡볶이만 먹어야 되는데 음, 미리 이제 막 아이스크림이랑 뭐 딸기 우유, 초코 우유, 과자랑 뭐 쿠키랑 이런 것들 다 사가면은 그 자리에서 다 해치울 수 있으니까 끊이지 않고. 어, 그- 그리고 너무 나에게 선물을 너무 많이 줘요.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 이건 나에게 주는 보상 이러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끊임없이 보상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근데 또 이런 거를 또 다 먹어야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과식하고 막 배 찢어질 것 같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되더라고요. 식빵 비용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정말 꼭 써야 된다면은 저는 이제 제발 제가 먹을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뭘 음. 물건을 사든지 왜냐면 나중에 당근으로 팔면 되니까. 근데 먹는 거는 진짜 건강도 버리고 먹고 나면은 현타 오고 또 그 엄청난 플라스틱들, 쓰레기들 처리하기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식빵 비용은 특히 음식은 남는 게 아니어서 더 허망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물건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던가 차라리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래 돈 썼다가 되는데 먹고 나면 약간 아예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 찾는 것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전부 맞아, 별점이 너무 맞아. 높아서. 음, 네. 금타님이 찾아주실 망한 비용 체크리스트를 저희끼리 해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항상 띄워주시는 카드 뉴스에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3개가 해당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하지 않는 소비가 체크리스트에 주였기 때문에 은근히 별로 없더라고요. 배달이나 디저트, 그리고 살지 말지 망설이는 물품만 체크가 되게 되었어요. 복두님은 어떠세요? 저는 5개인데, 이진님처럼 먹는 거 항목은 거의 다 체크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로 먹는 거는 구매로 끝이 아니라 또 이게 건강을 해치니까 이 체크를 하면서도
'아 내가 진짜 이 식빵 비용 먹는 걸로 다 하는구나.' 싶어서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 체크리스트를 할 때만 해도 별로 경각심을 안 느꼈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느낍니다. 저는 5번이랑 12번 빼고는 다 제 얘기거든요. 어? 어. 엄청 많은 선물. 어. 아니 그렇게 하면 총 몇 개죠? 일단 1번부터 제 얘기, 택시 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립스틱 되게 많고 야식 뭐 방금 족발, 피자, 치킨 내 얘기고 저는 사실 작년에 작년 1, 2월에 잠깐 네일 아트에 빠져서 2주에 한 번씩 받았었어요. 어. 그랬었고 네. 나머지도 다 막 제 얘기고 12번 피부샵 안 간 거 이거는 뭐 회원권을 샀다 이러는데 사실 좀 고민은 했습니다. 갈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갔는데 이거 빼고는 다 한 번씩은 제가 음. 겪었던 그런 거라 두 분께서 방금 몇 개 음. 없다고 하시니까 되게 조금 쪼그라들고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저 같은 홧김 비용을 많이 안 쓰시길 그렇게 바라봅니다. 부끄럽네요. 네. 사실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다들 지금보다 부자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망한 비용을 줄이고 기분이 좀 좋은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소비할 때 정확한 조건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두기, 두 번, 세 번 고민해 보기. 그리고 디자인 등 기능에 대해서 저만의 기준을 좀 세워서 소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소비를 하게 만들었던 커뮤니티를 좀 그만뒀어요. 옛날에 그렇게 막 섀도우 사고 했던 이유가 그 할인하는 날에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막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이었던 하늘 아래 같은 색상 없다. 이 신조가 저한테도 와닿으면서 화장품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당 품목의 세일 정보들을 차단하니까 의외로 안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메일링 서비스도 많이 오는데 이제는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원 플러스 원에 목매지 않으려고 해요. 원 플러스 원을 사기 위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는 게 많아서 지금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사고 그때 소비나 이런 것들 한번 세일 알아보지 굳이 먼저 정보를 계속 받지는 않고요. 네, 진짜 제가 소비 줄인 것 중 하나는 소비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런 거 차단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끄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방법 있으세요? 저는 기분이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보다 망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저는 가계부를 쓰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냥 '아 이제 아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갖고 싶은 게 딱 눈앞에 생겼을 때 그것을 참는 인내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사게 되고 '아유 그냥 뭐 배달 음식을 좀 덜 시켜 먹자.' 이런 식으로 안 지킬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가계부를 쓰면은 정확한 현실과 사실을 알게 돼요. 나에게는 지금 이 눈앞의 물건을 살 상황은 당연히 안 되거니와 배달 음식 시킬 수 있는 횟수도 이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게 나와의 심리 싸움에서 좀 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사고 싶거나 이럴 때 요즘에 하는 생각이 만약에 2만 원짜리 화장품이 사고 싶다 이러면은 그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예금의 양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1, 2% 이율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2만 원을 안 쓰면 사실상 나는 200만 원 어치의 자산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참으면 나는 이자를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많이 좀 절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절약하는 것도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가 있다 이러면은 내가 이 돈을
예금 이자로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이 돈을 내가 모으려면 정말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안 쓰면 나는 마치 막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 효과와 다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절약하고 절제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이제 식빵 비용과 감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고 소확행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운동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링피트를 하는데 마리오 잘못 사자마자 슬퍼서 링피트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 나아지던데 네.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감정 일기를 쓰고 있거나, 네. 사실 저도 막 이 방법이 진짜 최고다 이런 방법은 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운동해보고 감정 일기 써보고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퇴근해서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를 사러 가거나 간식을 사 먹었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집에 가서 한숨 자거나 아니면은 그냥 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을 끊으니까 그것도 소소하게 소비가 줄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이제 감정일기 방법으로 조금 전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까운 날짜에 큰 행복을 보장하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인들이랑 재밌는 일정이 있다던가 그럴 때.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못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또 괜찮아지더라도 또 멀지 않은 미래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거리두기 속에서도 큰 행복을 만들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어요. 이지님이 또 링피트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막 달리고 막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저녁에 해도 사일런트 모드라고 해서 되더라고요. 어, 어, 쌀, 그런 모드도 사일런트 있구나. 모드. 네, 이게 아니, 근데 집에서 너무, 하는 거니까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는 걸어야 되는데 사일런트 모드 하면은 약한 스쿼트를 하면 되더라고요. 오, 네.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열받으면 갑자기 림피트 막 달리고 있고, 화가 난다 이러면서 달리고 있고, 저 마리오 잘못 샀을 때 처음으로 1시간 링피트 날렸어요. 원래 2판 하는데 마리오 아니, 잘못 산 건 너무 멍청 비용이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멍청한 것밖에 이유가 안 돼가지고 네, 열심히 했죠, 링피트를. 그래도 되게 어, 건전하고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건 어떠세요? 어, 기부를 하는 거죠. 오,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뭐 결식 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숙자 분들을 위해서 뭐 5천 원 특히 막 편의점 갈 때 5천 원 정도는 저는 항상 좀 자주 썼던 편이거든요. 이거를 나는 이미 많이 충분히 맛있는 거 먹었고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기부를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음, 일석이조인 게 나중에 그 연말정산 하실 때 이런 기부액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선순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 이사 갈 때나 아니면 계절 바뀔 때 많은 분들이 뭐 옷이나 이불 같은 거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부하는데 알아보면은 그런 거 방금 금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도 다 되고, 근데 또 물론 뭐 쓸만한 그런 상품은 그냥 버리시는 것이 좋지만, 상태가 괜찮다 하면은 당연히 그냥 버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기부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접하는 모든 매체가 소비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소확행, 식빵 비용처럼 명칭을 붙이거나 하늘 아래 같은 색조가 없다는 식의 말을 계속 이제 내뱉음으로써 우리의 소비에 정당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야망을 가지고 자신만의 공간,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취자분들도 2021년에는 만족스러운 소비만 하고 야망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소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 다음 내용을 미리 보실 수 있게 카드 뉴스를 준비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